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감삼동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은 24일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제201회 정기연주회 한민족의 비밀 코드를 6월 3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10명의 정상급 테너들의 파워풀하고 환상적인 무대를 볼 수 있는 텐테너 콘서트를 6월 5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5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감삼동 4,200세대, 남구 봉독동 2,600세대입니다. 하지만 감삼동 일대 후보지 선정은 주민과 상의 없이 발표되어 해당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3월 5일에서 4월 15일까지 감삼동 124-4번지 일환 지역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반대 의견이 있어 4월 20일 해당 지역 정비 예정구역 신규 선정 후보 제안을 보류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보류 결정 공문을 2030 대구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신규 선정 후보 제안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대구시는 이틀 뒤인 4월 22일 달서구청에 해당 사업 부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달서구청은 4월 말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 부지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청했고 지난 12일 감삼동 1호는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감삼동 일부 주민들은 개발 사업을 보류 결정한다고 통보해놓고 뒤로는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사업 예정지로 선정되고 사업 예정지 선정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은 후보지만 발표됐을 뿐 6월 2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은 24일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은희 시교육감과 조성철 교육장, 김문호 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강성환 시의원, 구자 군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청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로써 달성교육지원청은 47년간의 남구 대명동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달성군 관내 옛 옥포읍 경서중학교 자리에 터전을 마련해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신청사 공사는 2019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2월 완공됐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5,300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돼 지난 3월 1일 옥포읍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신청사는 녹색 건축 인정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지어졌고 더불어 이전에 비해 넓은 주차 공간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정 시설로 탈바꿈돼 그동안 있었던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신청사는 주요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위센터와 학교폭력심의센터 또 기초학력지원센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날 조성철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옥포 신청사를 통해 앞으로 지역민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달성교육지원청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공동유치 선언회는 문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이날 공동유치 선언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세부적인 사항을 양도시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시는 풍부한 국제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경기장 신축 건설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대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공동유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시에서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2024년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달빛 동맹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온 대구, 광주 두 도시가 이번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으로 영호남, 동서화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가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발표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별 사회적 경제와의 협업 사례 공유 및 신규 ESG 사업 제안, 또 공공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사회적 경제조직 3자 간의 협업이 한층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선순환 소비 캠페인 바이 소셜 인 대구를 펼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와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로 도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은 제201회 정기연주회 한민족의 비밀코드를 6월 3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무대에 올립니다. 한민족의 비밀코드는 세계적 수준의 음량을 자랑하는 지역 최초의 전문 콘서트홀인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의 첫 문을 여는 곡은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입니다. 이 곡은 한국민요 뱃노래 가락이 주선율로 나발, 북, 징 등이 존재의 힘에 대해 묘사하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 엽주국 운영하는 달은 이번 무대에서 초연되는 곡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단원으로 있는 작곡가 강한매의 곡으로 시립국악단 차석단원인 이주영이 협연합니다. 이 곡은 지영이류 해금 짧은 산조를 근틀로 긴 산조의 일부분을 엮어 재구성한 가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수석 배명민이 선보이는 곡은 김동진류 대금 3조 엽주곡 부활입니다. 대금 3조의 모태로 알려진 강백천의 대금 가락에 김동진 특유의 가락을 더해 만들어진
대금 산조를 협주고 경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현악가 소리를 위한 수궁 한영이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합니다.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조주손의 소리로 무대가 펼쳐지며 수궁가의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을 국악기에 대입시킨 연주로 수궁가 특유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설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입니다. 이 곡은 제1교포 3세이자 정상급의 국악 연주자인 민영치가 작곡한 곡으로 이번 연주에서는 민영치가 직접 설장구 협연자로 나섭니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0,000원으로 티켓 예매는 티켓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오는 6월 5일 오후 5시 텐테너 콘서트를 공연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이번 텐테너 콘서트를 위해 테너 손정희와 최덕술, 이연, 한용희 등 지역 출신으로 국내외 유명 극장에서 활약하며 한국 오페라 역사를 만들어온 중견 테너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테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김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김성진의 지휘와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인 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화려한 출연진만큼 풍성하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들로 오페라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소곡으로 시작해 푸치니, 베르디, 비제 등 유명 작곡가들의 오페라 20편에서 가장 유명한 테너 아리아들을 한국식 엄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입장권은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강창체육시설을 개장한 소식입니다. 시설은 20일 금호강 강창규 하류 둔치를 활용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건강한 일과 기회 제공과 건강 정진을 위해 조성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이동식 관리동, 화장실 3동, 기타 부대 시설로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이 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했고 공공근로 등을 배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현장 신청을 통해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회원들은 클럽별 요일제, 비회원은 출생연도 홀짝제를 시행하고 매주 월요일 및 매년 3, 4월은 시설 보안 및 잔디 생육 관계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선사시대로 홍보사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일 조암내거리 일대의 전봇대 40개소를 활용해 선사시대로 사업 홍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무문토기, 반달 돌칼 등 실제 이미지로 표현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 및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면서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진행됐으며 선사시대로 사업의 홍보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로 인한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선사 유적을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도심 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 새마을회의
한마음 꽃동산 만들기 소식입니다. 달서구 새마을회는 15일 월성동 소재 마을마당 공원에서 YSMU 달서구 포럼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꽃동산 만들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월성 일동협의회와 분여회의 협조로 전날 공원 일대를 굴삭기로 흙을 다져 돌을 걸러내 다음날 학생들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당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40여 명의 학생과 월성 일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0명이 참여해 마지막 마무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또 우동보 달서구 새마을 지회장과 배석보 협의회장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꽃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최근 유물이 잇따라 기증돼 화석박물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중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로부터 국내외 화석 및 암석류 2,000여 점을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기증품은 우 교수가 전 세계를 다니며 수집한 다양한 시대의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세계의 석회암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초 기증은 2017년 7월 김명곤 씨의 국내외 화석 및 보석류 등 8,600여 점으로 이 중 신생대 거미 화석은 보존되기 매우 어려운 희귀한 화석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보고된 거미류 화석은 단 2종밖에 되지 않아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증받은 백인성 교수의 국내외 화석 및 퇴적 압류 등 약 9,200여 점의 화석 중 소금 결정은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중생대 당시 달성군 일대에 매우 넓은 담수 호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편 달성 화석박물관은 총 사업비 2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8,980제곱미터, 연면적 5,922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대별 화석 전시장과 화석 도서관 및 체험 교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7월에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노후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정비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주소 사용 편의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노후, 훼손, 열실된 건물 번호판 약 2,000개를 교체, 설치해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번 정비를 위해 달성군은 지난 1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군민들의 노후, 훼손, 열실된 건물 번호판 교체, 신청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한 건물 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원의 빛으로 물든 송해공원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22일 오후 송해공원에 달성군 참꽃 투어의 야경 코스와 연계한 소규모 행사인 2021 달빛 소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행사는 소원꽃 유등 띄우기, 미디어 파사드 공연, 달빛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참꽃 모양의 소원지에 관광객 개개인의 소원을 담은 유등을 옥연지 위에 띄워 송해공원의 봄밤을 고운 빛으로 수놓았고 이어 옥연지 위 달 조형물에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달토끼의 절구 안에서 솟아나는 달성군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을 담아내 신비롭고 꿈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의해 지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선물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호상고등학교가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를 하는 소식입니다. 호산고등학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 교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자매결연학교와 온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6년째 이어온 교류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미팅, SNS를 활용한 개인 간 교류, 우편 교류,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우고 다소 이질적이고 낯선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호산고의 국제교류 참가 학생들은 이후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UCC 영상 제작, 두 나라의 전통 소품 만들기, 정기적인 온라인 공동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진월초등학교의 기후행동 바이킹 활동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탄소 제로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에서 교직원 6명, 본교 6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해 기후행동 바이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진월초 학생들은 기후행동 1.5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 중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인 바이킹을 통해 탄소 제로 실천을 몸소 느끼고 조깅이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주변의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장소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했습니다. 활동 결과 바이킹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강화함과 더불어 친환경적 삶을 체험하고 나의 작은 실천이 탄소 제로를 이룰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류도서관의 특강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도서관은 한양대 정효찬 교수를 초청해 유쾌한 상상 특강을 열 계획입니다. 강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인 융합과 복합의 개념을 예술과 인문학으로 친근하게 풀어내 창의적 안목과 혁신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또 본격적인 미디어 창작실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4, 5, 6학년 대상으로 나는 야 키즈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성인 대상은 1인 크리에이터 성공하기 등 상반기 1인 미디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 채널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 촬영, 편집하는 기법을 실습하고 실제 유튜브를 개설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두류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독서문화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안차시 집성촌 현풍읍 자모리 이야기입니다. 현풍읍 내 방향에서 도동서원으로 가는 길 왼쪽 대니산 쪽으로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 자모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연안차시 세거지 자모리라 새긴 큰 마을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표지석 뒤편으로 제법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그 너머 대니산 골짜기에 집들이 옹기종기 지붕머리를 맞대고 있는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이 400년 내력 연안차시 집성촌 자모리입니다. 원래는 현풍군 모로면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모로면의 자모동과 여기동을 합쳐 자모동으로 했다가 이후 자모리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지금의 농공업 하리에 살던 연안차씨 차순라라는 인물이 난을 피해 차명상, 차명룡, 차극생, 차극상 4명의 아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자리 잡은 곳이 자모리였습니다. 지난해 장마가 한반도를 덮친 다음날 자모리 인근 달성파크 골프장이 화장실 지붕과 나뭇가지만 물 위로 드러난 채 범람한 낙동강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는데 신기하게 자모리 전력은 큰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제방과 수리시설이 잘 된 까닭입니다. 옛날
낙동강 제방이 없던 시절 자모리 들녘은 비가 좀 온다 싶으면 물에 잠기는 상습수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양파와 마늘 농사를 주로 하는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대니산을 등지고 낙동강과 황금 들녘을 앞에 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 명당 자모리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5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5월 부부의 날을 맞아 5월 21일 배실공원에 행복카를 설치해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웨딩 행복카는 가족의 출발점에 선 신랑 신부에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축하하고 청춘 남녀 및 주민에게는 이색적인 포토존을 제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픈식에는 결혼 친화 스포츠단 단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행복카 제막과 더불어 신랑 신부의 행복한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장미 부케를 던지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배실공원은 2018년 반지와 하트 등의 결혼 조형물을 설치했고 2019년에는 행복연인길 추가 조성에 이어 지난해 9월 배실산 공원에서 배실 웨딩 공원으로 명칭도 변경하는 등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및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에 설치된 행복카가 부부의 소중한 인연과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길 기대하고 청춘 남녀와 주민들이 코로나19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포토존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24일부터 28일까지 조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600세대의 건강관리와 생활얼음 정치 등 안전을 점검하는 행복나눔 안부묻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시 9군 가운데 최초로 2013년 이 사업을 시작해 매년 이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행정, 세무, 시설직 공무원 등 복지 담당이 아닌 공무원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올해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에서 급식을 장기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간편하게 데우거나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삼계탕과 육개장, 누룽지, 반찬 등 간편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창구는 연중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2억 4,11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21년도 공공데이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팝업존을 클릭하면
참여 링크 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이번 퀴즈의 경우 주관식 문항이나 공공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제됐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5일 산후조리원 5개소를 방문해 스마트 피난 안내도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물 출입구 및 주요 벽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해당 영업장의 피난 안내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는 피난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이날 설치한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피난 경로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하게 됐습니다. 안전지도팀 소방이 손창우는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2019년 상반기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대형마트와 영화관, 호텔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8개소에 보급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설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대학생 봉사동아리 위브의 대표 강주현입니다. 봉사활동 한 지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지금 하고 있는 위브로 시작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보조교사로도 활동했고 지금 대표까지 4년 정도 봉사활동했습니다. 계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스펙 쌓는 목적도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목적도 있었고 처음 시작했던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 그 봉사에 대해서 매력 같은 것도 느꼈고 처음에 저도 봉사를 되게 딱딱하게 재미없고 지루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가치 있고 즐거운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랑 또 봉사는 인식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좋은 일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같이 좋은 일을 해냈다라는 그런 뿌듯함에서 조금 결속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안 하면 허전한 것? 안 하면 허전한 활동인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동아리를 진행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삶에서는 이제 거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기부를 해주세요, 모금을 해주세요라고 기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만든 물품들을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기부해주시는 그 기부금과 가치를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제 모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보람됐던 거는 저희가 결과 낼 때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 모금활동 진행해서 그 모금액 확인하고 그 모금액으로
이제 봉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연탄을 기부한다든지 가족식을 진행한다든지 생리대를 기부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전까지 저는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